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일상 회복 단계는 현 단계로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는 방역 완화를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적용해 왔습니다. 4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일상 회복 단계를 2단계로 더 올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방역 단계를 더 조이지도 않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으로 지금의 고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특별 방역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4주간 적용하게 될 특별 방역 대책은 잠시 후 오후 5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으로 백신 접종과 병상, 의료 인력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3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고요. 또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고 또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접종도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에 병상 부족이 심각한 만큼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재택 치료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고요. 또 내년 2월로 도입 계획을 밝힌 먹는 치료제도 올해 안으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책은 브리핑을 봐야 알겠군요. 이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한동안 현 상태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왔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언제까지나 희생을 강요하면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입한 지 4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미크론과 같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지만 아직 전파력이나 위험도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상 회복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것도 오랜만인데 지금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이었고요.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 두기 4단계에 돌입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로 방역 대책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라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그 가족들의 공개적으로 애도와 위로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기존 백신과 치료제마저 무력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상 회복 조치로 하루 수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를 2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기처럼 솟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로 침투합니다. 돌연 변이가 많으면 전파력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미크론이 확산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일 확진자는 며칠 만에 10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각국 보건당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진 최소 2에서 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회사들이 즉각 연구에 착수했지만 새로운 백신이 시장에 나오기까진 3달 가까이 공백이 생깁니다. mRNA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 염기설만 바꿔 넣으면 되는 거니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정보를 알아내고 시간을 얼마만큼 지연시킬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면이 되겠죠.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그나마 풀렸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꺼질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1일 확진자 4,000명 전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유입될 경우 최악의 5차 대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시장이 오미크론발 불확실성에 휩싸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뜻밖의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모처럼의 경기 회복세가 다시 사그라드는 거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경기는 회복세가 꺾이고 물가는 공급망 위축 탓에 오름세가 계속되는 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좌우하는 한 가지 변수가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견된 국가는 어제 기준으로 총 12개 국가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이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인데요. 인접국인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이 크게 됐습니다. 지금 발견된 사례만 이렇고요. 앞으로 확산은 조금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이제 세계 각국은 입국 제한 등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지금 주로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전파력 아닙니까?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강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한 연구원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500% 더 감염력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히려 돌연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의 감염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이 전파력이랑 중증으로 전환될 확률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언급도 지금 현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좀 국내로도 또 이렇게 전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 우세종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만 아예 전 세계 입국자를 모두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은 다 이제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미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델타 변이도 이제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기까지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의 경우는 델타 변이보다 조금 더 일찍 확산세를 감지한 만큼 대응도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모더나, 화이자는 이미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백신이 또 금방 나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mRNA 백신 개발사인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성명을 내고 백신을 곧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화이자는 새로운 mRNA 백신을 6주 내로 개발을 해서 최소 100일 이내에 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성명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모더나 또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내년 초에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백신이 나오기까지 2-3달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각국이 확산을 어떻게 막아내고 또 확진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로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만 검출을 할 수 있어서요. 격리 등에서 이제 대응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오미크론 신속 확인을 위해서 타겟 유전자 분석법 개발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단키트 같은 업체들은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업체가 자사 제품으로 이제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검출이 안 되는 부분은 뭐 검출이 되도록 바꾸면 될 문제 같고 백신만 또 나와준다면 극복하는 건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정말 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정말 오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의료계에서는 5차 대유행 좀 진입 초기에 들어갔다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같은 거에서 의료계에서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좀 부처간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하면 돌파 감염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죠. 정부가 여전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5차 대유행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하느냐가 겨울 방역의 판가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부터 위력까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건 없다. 대응도 좀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 기존 델타 변이의 출몰 때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WHO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긴급 거시경제 금융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시장이 요동치고 유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2% 이상 폭락하며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팬데믹 공포의 지수가 출렁였습니다. 국제유가도 변동성을 키우며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26일 장중 6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런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글로벌 차원의 방역 의료 체계 개선 등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충격을 완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측 판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전하고 다른 게 처음에 코로나19 확산됐을 때랑 최근에 확산됐을 때랑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세가 강하지만 또 경제적 역량은 또 과거와는 또 다르거든요. 단순히 그 과거 경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와 위험성에 따른 확진자 수가 경제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한 경제 회복 위축이 결국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람들 소비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성장률이 예상 경로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고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마저 겹치면서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이제 막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산업계 역시 오미크론 변이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물류길이 다시 막히는 건 물론이고 공장 셧다운도 이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급격한 물류 단절을 예상하긴 이르다고 밝혔고 업계도 당장은 피해가 나타난 부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여파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문은 여행과 물류 산업입니다. 당장 미국은 남아공을 비롯한 남아프리카와 인접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역시 남부 아프리카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발생 초기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경제적 파장이 워낙 큰 데다
지난 5월 델타 변이 확산 당시에도 국경 폐쇄 조치까지는 없었던 만큼 급작스런 폐쇄 조치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델타 변이 때 남동부 지역 중심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거의 3배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안 했어요. 이미 코로나19와 델타 변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격리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던 항공업계도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 지켜보는지 저희는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뭐 현재 어떤 노선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 전혀 안 들어가고 있죠. 저희는. 국가별 입국 제한 조치가 항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산 차질과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